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주제, 이게 뭐냐? 판경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자, 우리 판에 어떤 움직임,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서 판경계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그걸 한번 같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4개의 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2개의 판은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2개의 판은요,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 이 경계 있죠? 예,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산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렇죠? 언제 쓰는 단어인지 아냐? 예. 원래는 정확히는 수학에서 쓴 표현인데요. 이렇게 써요. 매력 발산, 매력 발산. 그래서 서로 판이 멀어진다, 발산된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 있죠? 우리가 이런 장소를 뭐라 그런다?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이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 아시나요? 의견 수렴,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수렴형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과 판의 이동 방향에 서로 엇갈리는 경계, 이런 데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장소를 뭐라 그런다?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기는 왜 이름이 보존인가요? 참고로 발산형 경계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요. 근데 판이 만들어지기만 하면은요, 지구의 건널비는요, 무한히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다면요, 어딘가에서는요, 소멸하는 장소가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이 보존된다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판 경계를요, 이렇게 3개를 나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여기 2개의 판이 있는데, 자, 여기 한쪽 판은요, 1년에 3cm 정도 속도로 이동하고요. 오른쪽 판은요, 1년에 5cm의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경계는요, 발사형 경계냐, 수렴형 경계냐, 보존형 경계냐, 아니면 그냥 판의 경계 자체가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판의 경계가 아니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판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 나온다고 했죠. 무슨 말이야? 뒤에 있는 판은 느리죠? 앞에 가는 판은 빠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는 이런 판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 얘는 점점 빨리 가고 얘는 점점 느리게 가니까 판과 판의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를 발산형 경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발산형 경계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냐? 그쵸? 네, 그래서 이동 방향 1도 안 중요해요. 이동하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냐, 아니면 서로 가까워지고 있냐, 아니면 서로 엇갈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동 방향 1도 안 중요해요.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를요, 3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야. 첫 번째, 저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즉, 지각변동.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나냐? 두 번째,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요. 판에 작용하는 힘이 뭐니? 어떤 단층이 발달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190페이지에 5번에 판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 있죠. 거기에 막 호상열도, 해구, 해령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 이따가 어차피 판경기 하면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과감하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지형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 판경기에서 발달한 단층이 있죠. 그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층이 힘을 받아서 뚝 하고 끊기는 것을 우리가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층이 힘을 받게 되면은요, 지층이 요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단층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이 면이 있죠.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단층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층면을 기준으로요, 위쪽에 있는 놈을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상반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놈들을요, 하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좀 그림이 살짝 지저분해졌으니까 옆에서 쳐다본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지층이 힘받아서 뚝 끊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단층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단층면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반이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하반이라고 했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가운데 사람 두세요. 가운데에 사람 놨을 때 상반신 위치에 있다. 그럼 거기가 상반입니다. 하반신 위치에 있으면 거기가 하반이에요. 상반하반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가운데 사람도. 그럼 여기가 상반되고 여기가 하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층의 구조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단층의 종류, 예. 일단 첫 번째 단층 중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정단층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정단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층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 지층에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을요, 뭐라 부르냐면요, 장력이라 불러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자, 장력이 작용하면요, 지층이 뚝 하고 끊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반과 하반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생각해봐. 장력 때문에 얘네들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멀어지겠죠? 근데 중력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 아래로 이렇게 쓱 내려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장력이 작용하게 되잖아. 그러면요,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온 이런 단층을요,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어떤 경계에서 발달하는지 보이시죠? 장력이 작용한다. 판이 서로 뭐하고 있다? 멀어지는 곳에서 발달하는 힘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은 어떤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발달하는 단층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흰색분 필요 없는데. 자, 두 번째 정단층이 반대단층,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층을요, 양쪽에서 누르는 힘, 우리가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은 압력인데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횡압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럼 역시 지층이 힘을 받아가지고 뚝 끊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상반과 하반이 나눠질 거고요. 횡압력 작용해가지고 상반이 이제 어떻게 간다?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에 대해서 상반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진 이런 단층을요, 우리가 뭐라 부르고요? 역단층이라고 부르고요. 역단층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어디서 발달하는지 보이시죠? 예,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단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단층이 있겠죠? 원래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원래는 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용어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서 그냥 변환 단층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원래 엄밀하게는 주양 이동 단층이라 불러야 되고요. 변환 이동 단층은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하는 주양 이동 단층의 일부를 말하는 건데, 안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발달한다고요?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단층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보존형 경계에서 변환 단층이 생기려면은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판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냐면요,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찢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요, 지층이 뚝 하고 끊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요,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찢는 힘을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전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단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이 되면은 이 상반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상반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걔가 어떤 구조를 볼 거냐? 아마 대충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생겨먹은 단층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뭐라 부른다? 그냥 변환 단층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 경계에서 발달하는 단층의 종류가 다르구나. 어려운 거는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힘 작용하는지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층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로 넘어간다? 본격적으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이제 어떤 지형이 발달하고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요거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산형 경계. 자,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판이 있어요. 판과 판이 서로 뭐 하라 그래요? 멀어지려고 합니다. 자, 판을요,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자, 상상해봐. 멘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움직여야 돼? 아무리 봐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멘틀이? 그죠? 예. 그래서, 멘틀의 움직임을 그리면요, 우리가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판 경계가 어디 장난 아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판 경계가. 그렇죠? 판 경계에서 지금 멘틀 대륙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특징, 멘틀 대류가 뭐 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잖아. 판이 멀어지겠죠? 아래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오겠죠? 그럼 얘가 식겠죠, 그렇죠? 예, 뭐 물에 닿든지 아니면 공기랑 접촉해가지고요, 빠르게 식으면서 딱딱해질 겁니다. 그러면요, 걔가 딱딱해지면 뭐가 돼요? 암석권, 즉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어. 선생님,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은 대륙판이 만들어지는 거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그럼 해양판이 만들어지겠네요가 아닙니다. 대륙판이 멀어지든 해양판이 멀어지든 어차피 생기는 건 해양판이에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참고로요, 이렇게 멘틀 물질이 올라오잖아. 얘가 주로 감람암질 암석이나 아니면 현무암질 암석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현무암질 암석, 감람암질 암석이 굳어지면은요, 어차피요, 현무암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는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륙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판과 판이 멀어지잖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더라도요, 여기 사이로 뭐가 들어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죠. 바닷물이 채워지게 된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역시 해양판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멘틀 물질 성분이요, 감람암과 현무암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가 올라와서 식었어. 그럼 역시 걔도요,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어떤 놈들, 보통 해양판이 주로 생성된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만들어지는 거 해양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따 다루게 될 건데, 소멸되는 것도 해양판이에요. 대륙판은요,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소멸되지도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옛날에 있죠? 46억 년 전. 그때 만들어지고요, 지금까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대륙판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많은 거는요, 40억 년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해양판 같은 경우는요, 꼴랑 해봤자 이제 나이가 1억 5천만 년 전, 1억 5천만 년 정도 된 게 최대예요. 그죠? 예, 왜요? 만들어지고요, 어딘가로 가서 소멸해 버렸거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어떤 판이다? 해양판이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하세요. 그죠? 자, 그리고 판에 작용하는 힘. 아까 말했듯이 판을 좌우로 찢어버리죠. 그쵸? 어떤 힘이 작용해요?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어떤 단층이 발달하게 되나요? 정단층이라고 하는 놈이 발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사형계의 주된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발사학 연계를요,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나요? 두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나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요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얘네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요, 계곡이 발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계곡이요, V자 모양으로요, 길게 쭉 띠처럼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은 어떤 지형, 열곡대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멘틀리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뭘 만들게 되냐면요, 마그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부분을요, 뚫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사능 경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층이 이런 데서 끊기면서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진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이 70km 이하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경우는 열곡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바다는요, 육지와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다에서 멘틀 물질이 쫙 올라오잖아. 그러면요, 이렇게 물이 있잖아. 부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각이요,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이런 모양새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요, 바다에 솟아오른 해저 산맥이라고 해가지고 얘를요,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령의 중심부는요, V자 모양의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 계곡이 형성되죠. 선생님, 저기도 열곡대인가요? 아닙니다. 저런 곳은 열곡이라고 불러요. 차이점은요, 해령의 중심은 열곡이라고 부르고요. 열곡이요, 완전히 길게 띠처럼 이어져 있으면요, 열곡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요, 길게 이어지지 못해요. 해령과 해령 사이가 끊겨 있습니다.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열곡대라고 하지 않는다. V자 모양 계곡, 열곡이라 부른다. 해령 사이에 있는 놈은.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있는 놈은 열곡대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암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요, 이렇게 서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멘틀 물질 어떻게 돼요? 올라오고 있겠죠, 그렇죠? 멘틀 물질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뭘 만들고요? 마그마 같은 거 만들고요. 마그마가 지표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지진 위주로? 천발 지진 위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얕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지진 발생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판이 멀어지든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든지 멘틀리로 상승하는 건 똑같죠? 마그마 만들어지고요. 화산활동 일어나게 되고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천발 지진을 한다. 차이점은 뭐밖에 없다? 지형 차이밖에 없다. 육지에서는 열국대가 바다에서는 해령과 열국이 만들어있더라. 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상에 저런 장소가 어디 있나요, 선생님? 자, 열국대는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어디에 있냐? 첫 번째는요, 아프리카 동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동아프리카 열국대 위에는요,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다가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바닷물 샥 들어올 수 있잖아. 주변에 있는 바닷물들이, 그쵸? 그러면은 거기가 바다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바다를 뭐라 그런다? 거기를 홍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쵸? 모세가 건넜던 홍해. 예. 이집트 탈출. 출애굽기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홍해, 이런 장소가 있더라. 발사형 경계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유럽 북쪽에 이제 섬이 하나 있죠. 바이킹의 섬나라. 어디요? 아이슬란드. 에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찢어지면서 대륙과 대륙이 찢어지면서 열국대가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해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령이 어디에 있냐? 대표적으로 대서양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억나니? 아까 전에 대서양은 보통 어디에서 지진이랑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중심부에서 지진이랑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대서양 같은 경우는. 근데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 있냐?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동태평양에 해령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본다? 동태평양 해령이라 불러요. 대표적으로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살짝 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요. 해령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지각의 나이 있죠. 해양 지각의 나이. 이거를 탐사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X축에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할수록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이때 내가 뭘 볼 거냐? 해양 지각의 나이를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우리 해령이라고 하는 곳 있죠? 여기는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 장소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령에서 방금 만들어진 판, 나이가 얼마죠? 0살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판, 애기판, 응애 탄생했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걔네들이 서로 뭐 하면서요? 멀어지면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해령에서 점점점 멀어질수록요, 나이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보자면요, 요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대칭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값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뭐도 증가할 수 있냐? 첫 번째, 해저, 퇴적물의 두께. 해저, 퇴적물. 두께 역시 뭐 하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왜요? 나이가 많을수록요, 점점점 퇴적물들이 많이 쌓였을까? 퇴적물의 두께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바다의 깊이, 우리가 이걸 직한 말로 뭐라 불러요? 수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심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해양지각의 나이랑 뭐가 똑같냐면요. 판이 만들어졌을 때 최초로 퇴적된 놈 있죠? 퇴적물의 가장 아래쪽의 나이는요. 해양지각이 만들어진 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퇴적물 최하층의 나이. 이게 해양지각의 나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모하면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대칭적으로 증가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안 나오는데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발산 경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두 번째 뭐로 넘어간다? 수렴형 경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의 공통점부터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판과 판이 모여드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판과 판이 모여들려면요, 멘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상상되시죠? 네, 멘틀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는 멘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멘틀 내려가 수렴형 경계에서 뭐 되고 있다? 내려가고 있어요. 하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특징, 멘틀 내려가 뭐 하게 된다? 하강하게 된다라는 거. 에지가 나면 발산 경계랑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렴형 경계에서 판이 뭐 되고 있냐? 아까 얘기했죠? 어딘가에서 생성되면요, 어딘가에서는 소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렴형 경계라고 판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요, 어떤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기는 요런 수렴형 경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런 경계를요, 섭입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섭입형 경계에서 내려가다가 이제 드디어 판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판이 소멸되는 장소긴 한데 어떤 경계에서 수렴형 경계 중에서 이 섭입형 경계에서 판이 소멸되거든요. 역시 소멸되는 판은 해양판입니다. 대륙판은 소멸되지 않아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요,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서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륙판은 멘틀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륙판은요, 화강암질이에요. 멘틀보다 밀도가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데 해양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점점 밀도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섭입형 경계에서 뭐가? 해양판이 소멸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알아두십시오. 어차피 이따가 다시 할 거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 판에 작용하는 힘. 양쪽에서 누르는 힘 작용하고 있죠?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횡압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달하는 단층, 우리가 뭐라 불렀다? 상반이 올라가는 역단층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렴형 경계의 특징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수렴형 경계는요, 이 섭입형 경계라고 하는 것과 충돌형 경계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요, 이제부터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 중에 첫 번째, 섭입형 경계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섭입형 경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떤 경계냐면요,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과 만나거나 아니면 대륙판이 해양판과 만나거나 무조건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요, 해양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섭입형 경계 중에서도, 자, 만약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게 되잖아. 그러면요, 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때 대륙판은요, 그 부딪히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찌그러지고요. 해양판은요, 대륙판보다 밀도 크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대륙판은 해양판과 부딪히는 힘에 의해서 찌그러지고, 그리고 해양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밀도가 크니까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섭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섭입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요, 휴고 베니호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해서 베니호프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요, 베니호프대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긴 하는데, 일단 지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 일단 여기가 해양판이라고 했죠?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바다에 뭐가 생겼냐면요, 깊은 해저골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생긴 깊은 해저골짜기를 뭐라 부르냐면요,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깊이가 6km보다 더 깊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깊이의 깊은 해저골짜기 뭐라 부른다? 해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륙판은요, 이 해양판과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찌그러들어가지고 우리가 올라오죠. 우리가 이런 거를 융기한다라고 유식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산맥에 어떤 지질 구조가 발달하게 되냐면요, 습곡이라고 하는 지질 구조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해서 얘를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습곡이 뭔가요? 그 찰흙인데 색깔 있는 찰흙 있지? 그거를요, 이렇게 쌓아 올려봐. 1층, 2층, 3층, 4층 쌓아 올려봐. 그 다음에 걔를요, 양쪽에서요, 눌러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찰흙이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휘게 되면서 여러 개의 층이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질 구조 있죠? 휘어서 만드는 지질 구조. 이런 거를 우리가 습곡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습곡이 발달하고 있는 산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습곡산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에서 누르는 힘, 뭐 말하는 거야? 횡압력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요, 역단측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습곡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뜨거운 경우, 고온 고압 환경인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초콜릿 있죠? 초콜릿을요, 살짝 데운 다음에 눌러봐. 그럼 초콜릿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겠죠? 하지만 초콜릿을요,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눌러봐. 그럼 초콜릿이 부서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저온 고압 환경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만 이해도 충분해요. 자, 정리됐죠? 그리고 베니호프는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자, 지진으로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얕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저기에서 중간 정도 지진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깊은 지진이 일어나다가 더 이상 지진이 안 일어나는 장소가 나타나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낸 거야? 더 이상 왜 지진이 안 일어날까? 아, 여기서 판이 들어가서 뭐 되는구나? 소멸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 아, 판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 섭입하고 있어. 를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얕은 곳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요, 중간에서도 일어나고요,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막 깊이 500km 막 이런 데서 지진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섭입환경계,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는 천발 지진도 일어나지만 중발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요, 저 깊은 곳에서 뭐까지? 신발 지진까지 싸그리 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이 섭입대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서 압력이 커지게 되죠. 그럼 마치 우리가 젖은 수건을 짜면은요, 물이 나오듯이 해양판 안에 포함되어 있던 함수강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누구랑 섞여요? 여기 아래에 있는 멘틀이랑 섞이죠. 그럼 멘틀이랑 물이랑 섞이잖아? 그럼 멘틀의 녹는 점이 낮아지게 돼요. 녹는 점이 낮아지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당연히 묻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지구과학에서 나는 거고. 그냥씩 들어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 만들어진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서술형에 나오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볼 리가 없어요. 어쨌든가 됐든 간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해?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구랑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천발 지진부터 시작해서 신발 지진 싹 다 일어날 수 있고 화산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서비평 경계에서는. 되나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해구 있죠? 예, 어디 있냐면요. 일본 앞바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남미 근처에 남미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남미 앞쪽에 태평양 앞쪽에 길쭉길쭉한 나라 있죠. 페루랑 칠레, 그렇죠? 그래서 페루랑 칠레 앞바다에 이런 해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페루, 칠레, 해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본 앞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일본 해구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습곡산맥, 남미에 있는 긴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가 뭐냐? 안데스 산맥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본에도 산맥 만들어지나요? 일본은 바다 환경이잖아. 선생님 근데 거기에는 해구 만들어진다면서요. 물론 이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판과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부딪혀서 만들어지긴 한 건데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대륙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다도 있어. 그런 곳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요. 섬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호상열도, 일본은요. 열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건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혀도요.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반대로 대륙판과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구조물이 나타날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적을까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자, 볼게요. 자, 여기 해양판이 있어요. 근데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고요. 밀도가 작은 해양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큰 해양판이요.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섭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바다의 깊은 해저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바다의 깊은 해저골짜기 뭐라 불렀죠? 해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공부했잖아. 그리고 걔네들이요, 약한 부분을,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요? 화산으로 인해서 섬이 생기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섬을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호상열도라고 부르고요. 왜 호상열도인가요? 말 그대로 호 모양으로 생긴 열도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 호 모양으로 된대요? 호가 뭔데요?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부채꼴의 호 모양이고요. 여기 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호 모양으로. 뭐랑 나란하게? 해구랑 나란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해구랑 나란한가요? 우리가 이거를 입체적으로 봐봐. 입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어떤 해양판이요. 다른 해양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림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생겨요? 여기에 해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호상열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이야? 해구는요.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호상열도는 해구랑 어떻게 나란하게 일열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열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열도. 근데 그게 호 모양이다.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구랑 나란하게 발달한 여러 개의 섬.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구랑 호상열도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이 만들어지고요.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지만 중간에서도 일어나고요. 저 지하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서 역시 천발 지진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게 되고요. 화산섬 만들었다고 했죠. 당연히 화산 활동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섭유평 경계는요, 완전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그렇죠? 다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해구 어디 있나요? 대표적으로 가장 세상에서 깊은 해구, 마리아나 해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필리핀 판이랑 이제 태평양 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양판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나 해구 앞에는요, 섬이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마리아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도가 여러 개의 섬이 묶여 있으면요,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섭유평경계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섭유평 경계 말고요. 우리가 수레배 경계는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충돌형 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레배 경계의 두 번째 케이스고요. 자, 무엇을 충돌형 경계라 부르냐?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를요, 우리가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해양판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서 밀도가 커져가지고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륙판은 그게 불가능해요. 대륙판은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멘틀 아래로 죽었다 깨져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 샥 융기를 하겠죠? 솟구치면서.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은요, 뭐 살짝 그 부딪히는 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대륙판이 융기를 하면서 뭘 만들게 된다? 산맥을 만들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형 뭐라 불렀어요? 습곡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습곡 산맥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각 변동 어떤 것들이 일어나나요? 자, 얕은 곳에서 위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살짝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천발 지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중발 지진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발 지진은 못 일어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하자면요, 중발 지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로 천발 지진 위주로 일어난다라고만 암기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각 변동을 하고요. 자, 수레면 경계 중에서 섭유평 경계에서는요,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화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충돌형 경계는요, 일단 멘틀레이어가 하강하고 있고요.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도가 높아지지도 않고, 압력이 감소하지도 않고, 뭐 물이 첨가되는 것도 아니니까,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은, 당연히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속산맥, 요렇게 만들어진 거,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안데스 산맥이라고 했죠.
근데 요렇게 만들어진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산맥이에요.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한 5천만 년 전 정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충돌하고 있죠. 아직도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랑 네팔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충돌형 경계 잘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2페이지 네 번째 마지막 보존형 경계하고 대표적으로 몇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요. 자, 판과 판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엇갈리는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판이 움직이고 있고요. 첫 번째, 자, 똑같이 공부해야겠죠? 다른 놈들이랑. 멘틀 대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승하나요? 아니면은 하강하나요? 눈치채시죠? 상승하지도 않고요. 하강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판이 생성되나요? 소멸되나요? 눈치 까셨죠? 생성되지도 않고요.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장소에서는 판이 소멸 안 되겠죠? 대륙지각, 대륙판은요, 멘틀 아래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 근데 보존형 경계에서만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냐? 아니죠. 이런 충돌형 경계도요, 생성과 소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계도, 그렇죠? 구분하시고, 자, 판에 작용하는 힘,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양쪽에서 이렇게 종이를 찢듯이 잡아 찢는 힘을요, 전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발달하는 단층, 우리가 이런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의 공통점은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존 경계라고 하는 게 주로 어떨 때 발달하는지를요,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변환단층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얘는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하는 단층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할까?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해령은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죠? 근데 만약에 길쭉한 해령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해령 길쭉하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해령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멘틀레류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멘틀레류 속도가 어디는 조금 빨리 일어나고요, 어디는 조금 느리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멘틀 대류 속도 차이에 의해서 힘이 누적되다 보면은요, 이 해령과 해령 사이가 뚝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령이요,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두 개로. 역시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길었던 저 해령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해령이 뭐야, 이거? 이거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요, 발산 경계라는 말은요, 판이요, 뭐 하게 된다? 서로 양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판은 이쪽으로, 저기 있는 판은 저쪽으로 라고 이동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저기 있는 판은 저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는요, 판과 판이 엇갈리는 지금 경계가 되고 있죠? 이런 곳이 뭐다? 보존형 경계에 해당되고요. 거기서 뭐가 발달하게 된다고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런 데에서 보통 발달하게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얘 있죠, 얘. 얘를요, 헬리콥터를 타고요, 한번 위에서 내려다봤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저게 어떤 구조처럼 보이겠냐? 이런 구조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 지금요, 해령에 꼭대기 있죠? 예, 두 줄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해령에 두 줄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령에 두 줄기가 있죠? 예, 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는요, 해령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눈치 까시지? 해령은요, 발산의 경계죠? 예, 여기에 판과 판이 서로 뭐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는 경계입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령이 있죠? 여기 있는 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여기 녹색으로 칠하는 영역 있죠? 예,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가 뭐가 해당된다? 보존형 경계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런 곳에서 뭐가 발달한다? 변환단층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칠한 영역 있죠? 여기랑 여기 있죠? 자, 질문해 볼게. 그럼 여기는 발산형 경계일까요? 보존형 경계일까요? 수렴형 경계일까요? 아니면 파대 경계가 아닐까요? 선생님, 이동하는 속력 안 줬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판이랑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판 있죠? 얘네들 속력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속력 비슷하고요. 움직이는 방향도 똑같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이 움직이는 속력이랑 방향 비슷비슷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는요, 판의 경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단열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장소에서는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은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야? 여기, 보존 경계에서 일어나고요. 당연히 발산된 경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를요, 우리가 표시를 해보잖아? 이런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식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그재그 형태로. 그래서 지그재그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어이씨, 이거 발사형 경계랑 발사형 경계랑 보존 경계랑 섞여 있는 경계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 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쵸? 자, 그리고요, 그거랑 이제 관련된 문제가요,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2번이랑 3번 같이 해보고요. 뒤에 넘어가서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죠, 이제. 자, 190페이지 2번. 그림은 해령 부근에 판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이 아까 전에 내가 그렸던 거랑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AC. 그 다음에 여기에 DF. 해력이 있고요. 여기에 B 지점과 그 다음에 E 지점이 있는 겁니다. 예, 이때 1번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간, 즉 화산대를 고르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당연히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 첫 번째 발산형 경계, 두 번째 섭입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발산형 경계죠. 해령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장소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요. 이런 장소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화산대는요, A에서 C 구간, 그리고 D에서 F 구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 지진대에 고르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당연하게도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지진 같이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 발산의 경계잖아. 그렇죠? 그래서 AC랑 DF 구간에서 전부 다 이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참고로, 여기서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이 보존형 경계 있죠? 보존형 경계도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예, 판의 경계면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주로 얕은 지진 위주로, 천발 지진 위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멘틀레르가 상승하지도 않고요. 이제 여기는 하강하지도 않아가지고요.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 즉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에서도요, C, D 구간 있죠? 예, 요런 구간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진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는 A씨뿐만 아니라 D뿐만 아니라 어디도 CD 구간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판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진대랑 화산대 중 뭐가 더 적합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이 중에 어디가 판경계에 해당되죠? 첫 번째, A랑 C 구간 무슨 경계라 불러? 발사된 경계. D랑 F 구간 역시 발사된 경계잖아. 근데 우리가 어디 C랑 D 구간도 우리가 무슨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끝났죠? 지진대랑 화산대 중 뭐가 더 판의 경계를 나누는데 적합해? 당연히 지진대가 판의 경계를 나누는데 더 적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판경계면은 반드시 지진은 일어나지만 판경계임에도 불구하고 화산활동이 안 일어나는 경계도 있으니까. 그렇죠? 판경계는 지진대로 나누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말인지? 얘는 이지한 문제. 예. 3번으로 가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 그림 내가 두 가지 형태로 좀 그릴게요. 자, 지금요, 그림은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요. 해령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 여기서 뭐 진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요, AC 지점에서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해양지각의 나이. 내가 이거, 아까 전에, 뭐랑 비례한다고 했냐면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랑 서로 비례관계라고 했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 많아진다 했죠. 기억하세요. 문제 해양지각의 나이가 나오잖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해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핵심 내용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 있죠? 그거를 점으로 나타냈는데 이런 데서 지진 발생하고요. 이런 데서 지진 발생하고 있고요. 요런 데서 지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B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C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림 하나만 똑같이 더 그려볼게요. 여기서 지진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지진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지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근데 지금 지진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죠? 지그재그 형태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지진이 지그재그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는요. 발사의 경계랑 보존의 경계가 섞여 있구나 라고 판단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해령이 여기에 있는 케이스, 이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해령이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 이게 2번 케이스예요. 자,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가 나와 있죠? A에서 B에서 C로 가면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해양지각의 나이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만약 해령이 내 보라색 칠한 영역에 있다면 나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해령이 빨간색 그래프 위치에 있으면요. 나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해령으로부터 뭐 할수록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나이가 어떤 식으로 증가한다? 대칭적으로 증가한다 했죠. B가 해령이니까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나이가 뭐 해야 돼? 이렇게 대칭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맞다면
얘가 맞다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해력으로부터 지금 거리가 멀죠? 근데 그 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도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갑자기 나이가 확 쪼그라듭니다. 해력으로부터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그러다가 어느 특정 시점 지나면요, 다시 해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다시 나이가 증가하는데 일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얘면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누가 맞는다는 소리야? 얘가 맞는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해력은요,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B는 무슨 경계에 해당되죠? B는요, 여기 있는 판은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있는 판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럼 판과 판의 이동 방향이요, 서로 엇갈리는 경계에 있죠. 예, 무슨 경계다? 보존형 경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발사형 경계에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 근데 그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 즉 보존형 경계 존재한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시겠니? 예,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3 문제예요. 예, 근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우리가 저기 193페이지 있죠? 거기 표에 빈칸 채우시오. 예, 우리가 배웠던 거를요, 정리하면서 그걸 한번 채워보세요. 예,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거는요, 예, 화살표 보면서요, 여기가 발사형 경계인지 수렴형 경계인지 보조형 경계인지 판단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발사형 경계라면은 자, 여기서 어떤 지형이 발달할까? 열국대가 발달할까? 아니면 해력이 발달할까? 그걸 뭘로 판단해야 돼? 바다가 있는지 육지가 있는지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5번도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궁금하면 역시 뭐하다? 찾아오셔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봐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6번만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7번 역시 당신들의 힘으로 풀어보십시오. 그렇죠? 네, 그것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런 거 풀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거는. 자, 일단 6번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그림은 해양판 A, B와 판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진앙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두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판의 경계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두 개의 판이 있는데 판의 경계가 기역에 있는지 아니면은 니은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판의 경계라는 소리고요. 지금 진앙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발 지진 가고요, 신발 지진이 이런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토대로 A판, B판 밀도 비교해 보시고요. 판 경계는 기역이랑 니은 중에 어디인지 서술을 하시고요. 둘 다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판인데 얘의 판의 이동속력 VA, 판의 이동속력 VB라고 하면은 누가 더 큰지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이 이거야.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요. 신발 지진이 있다? 무조건 경계 이거밖에 안 돼요. 아, 지워버렸네. 신발 지진이 난다. 이것은요,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냐면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요, 섭입형 경계에서밖에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신발 지진 찍혀있다? 무조건 섭입형 경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아래로 들어가겠냐 이런 말이야. B가 A 아래로 들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A가 B 아래로 들어가고 있을까?를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A판이 있고요. 여기 B판이 있으면요. 자, B판이 A판 아래로 뚫고 들어간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런 장소에서는요, 뭐가 일어나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겠죠? 이런 장소에서는요, 뭐가 일어나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타나 있어? 이걸 진앙 분포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자, 신발 지진이 일어난 진앙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진앙이 있겠지. 천발 지진이 일어난 장소, 여기에 진앙이 있겠지. 판의 경계는 어딘데요? 여기가 판의 경계이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판 경계에 가까운 쪽에 천발 지진이 찍혀 있다 이런 말이야. 천발 지진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어디가 판의 경계? 니은이 판의 경계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B판이 A판보다 밀도가 커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판의 경계는 니은이다. 서비평 경계다. 서류평 경계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번. 판의 경계는 니은이고요. 2번. 판과 A랑 B의 평균 밀도 비교하시오. B가 A보다 밀도 큽니다. 3번. VA랑 VB 속도 비교하라고 했죠? 서로 가까워져야 되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서로 가까워지려면요. 뒤에 있는 놈이 더 빠르게 이동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VB가 V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사활동은요. 판 A랑 B 중 어디서 더 활발한지 쓰세요라고 나와 있죠. 자,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요? 여기요.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곳은 어디요? A요. 그렇죠? 당연히 A판에서 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 이 판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쓰라고 했죠? 야, 그러면은 여기 해양판이라고 나와 있잖아.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 깊은 해저골짜기. 뭐라 불렀어? 해구. 마그마 뚫고 올라오면요, 화산섬 만들겠죠? 예, 뭐라 불렀어요? 호상열도. 그래서 해구랑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6번에 B에서 판 경계로 갈수록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쓰세요. B가 여기 있죠? 판의 경계로 가면 갈수록요, 말했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밀도 커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판의 경계로 갈수록요, 나이가 많아지다가 섭입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료를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신발 진 찍혀 있다. 아이씨, 그거 섭입형 경계에서밖에 안 일어나지. 근데 잘 들으세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중요한 거야? 진원이 아니라 진앙이 중요한 거야. 지금 지진이 일어나게 되잖아.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잖아. 얘가 밀도가 작은 판이죠. 얘가 밀도가 큰 판이죠.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면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여기인데 진앙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고요. 밀도가 작은 판에서 지진 발생하는 거야. 진앙에 이렇게 지진이 도착하게 되고 이렇게 퍼져나가거든, 지진파가.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진앙이 찍혀 있는 겁니다. 진앙 찍혀 있으면은, 이렇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섭입형 경계다.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진앙 찍혀 있다. 이해할 것. 지진은 어디서 더 활발해요?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했으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경계, 역시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호흡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복습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잘 정리해가지고요. 이해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문제 풀면서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